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역시나 이준석 씨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역대급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계속 본인은 대선 관련해서 엄풀을 쏟아내 본인의 리스크, 즉 아킬레스건을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 하겠지만 그렇게 냅둬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속적인 문제에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고 이준석 씨 이야기로 집중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얘기를 아예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제도 윤석열 최후 진술 아무 들을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간첩 얘기하고 자기는 정당했다.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을 째려보고 그랬는데 어쩌라고요? 본인이 째려보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윤석열 측 김계리 씨도 헛발질을 계속해서 하면서 오히려 저건 트롤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으로 개몽이 됐다. 자기가 14개월 딸의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다가 이 또한 망신만 당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탄핵은 인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인용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그 이후에 저들이 탄핵 불복을 하면서 여기저기 선동을 할 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게 그래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우리 사회에 지금 불신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이 내란 선동 세력들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플랫폼 유통 창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그리고 카톡 방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행범반 운운하고 그래가지고 헌재까지 지금 공격하고 이걸 뒤에서 국힘이라는 정당이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내란 폭도단까지 같이 엮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저러한 저 미치광이 윤석열을 진작부터 알았으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한번 대통령 해보려고 요따위 쇼를 저질러서 이 지경까지 만든 이준석 씨 관련한 소식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구육해놓고 책임 한번 안 지고 있죠.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어제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그리고 공관위까지 명태균이 모두 포섭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 특히 여기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당시 당대표가 누구냐? 이준석이었다는 겁니다. 당대표 이준석이 없었으면 명태균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가 없었겠죠. 이준석이 제대로 이거를 막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얘기도 진작 나와서 이따가 말씀드릴 명태균 특검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김종인, 이준석 이들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씨가 연결이 됐다. 요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보도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단독 보도인데요. 명태균 여권 부당 거래 이게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에 대해서 불리한 문항은 슬쩍 빼고 이준석이 열세인 그 결과는 공표 연기를 하고 이따위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일단 수차례 부당거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건데요. 여기 이 기사의 주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김종인, 지상욱, 그리고 이준석.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냐? 김종인하고 지상욱한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공표 전날 미리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카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 김종인한테 불리한 내용, 향후 거취에 대한 문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욱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이거를 우려하는 문자를 보내니까 명태균 씨는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만 공표 안 하겠다. 노골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 문항이 아니라서 결과를 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장난질을 한 거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한 문항이 아닌 정치 현안 문항은 그냥 질문지 그대로 답변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파고든 꼼수라는 거고요. 결국 이걸로 그 뒷얘기 없겠냐?
라고 지상욱 씨가 우려를 하니까 이거는 한 문항 결과라 잘 모를 거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까지 박제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이준석 씨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노원병 출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이준석이 작년 23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노원병 나가겠다. 뭐 상계동 이준석이다. 계속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뭐 대구를 간다. 아니면 뭐 충청을 간다. 뭐 지역구 쇼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원병 조사 결과가 처참하게 나오니까 공표 연기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종료일은 11월 7일이었는데 11월 17일 열흘 후에 공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맨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불리한 얘기 있으면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서 뒤로는 아주 별의별 짓거리를 다 저지르면서 아닌 척 그리고 본인을 위한 어떤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럴듯해 보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이 팬코 준천지들로 막 화력 쏟아내면은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저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혹은 저거랑 괜히 얽혀면 피곤해지겠다 하고 그냥 넘기든 무슨 이유로든 간에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커온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 시기 보수 진영의 인기가 좋지 않아서 어차피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텐데 왜 노원병 조사를 돌리냐? 난 그래서 그거 부정적인 입장을 애초부터 보였다 라고 말장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듯이 저들은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칭 보수 진영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그들 지지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도 지금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장난질을 하거든요. 맨날 본인이 막 능력주의 타령을 할 때는 이런 걸 다 그 판세를 뒤집는 게 하버드 천재 이준석이라고 광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자기 선거는 맨날 떨어져서 마삼중으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의식 엄청 해가지고 뭐 제 페북도 차단하고 주위에 뭐 마삼중 얘기만 나오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데 웃긴 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선거는 떨어져 놓고 뭐 자기는 선거의 신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거죠. 애초에 이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우세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도 기뻐한 정황이 포착됐다. 요게 뭡니까?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장 남천동빨 특종 21년 5월 15일, 16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실제로 이준석이 다음날 커뮤니티 멸망하니까 기다려라 저녁 7시라고 콕 집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5월 16일 21년도죠. 5월 16일 오후 7시 이준석의 당대표 관련한 아주 우호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침 또 미래한국연구소 P&R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결돼서 이거 해명하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압박을 하고 심지어 같은 당은 아닌가 뭐 아무튼 지금 사실상 본진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같은 당이죠. 나경원 씨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물었지만 애써 먹금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더 노골적인 기사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R 여론조사로 해서 5월 24일입니다. 한 주 지나서는 나경원 제친 이준석 돌풍 뜯어보니 훨씬 더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정황이 무수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넘어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 전략 수립할 땐 여연 자체 조사나 당에 거액을 들여서 맡긴 기관의 자료를 참고한다 라고 말장난하는데 본인이 저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끝입니까? 민주진영을 열심히 기자들이 파고들고 검찰이 수사해서 움직일 때는 아무리 이게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증거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언플로 사람을 매장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 지도부한테 명태균이 부정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지상욱 당시 원장이 안겨줬다는 건데 주변 인물들, 명태균 주변인들이 여연 자문위원에 임명되도록 알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여연을 참고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리고 수상한 용역을 여연으로부터 따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전투표 관련 인식 여론조사 계약을 맺었지만 이거는 사실상 명태균한테 제공받은 각종 여론조사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허위 계약을 한 게 아닌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이준석도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자기 그 선거 문제도 있지만 명태균이 김영선 단수공천 작전을 벌일 때 물밑에서 도와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작년에 계속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 10%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와라. 이때도 이준석은 말장난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준석에 집중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발뺌하고 있지만 21년 5월 9일 윤석열 취임 전날 왜 그렇게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저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출연하는 방송 지금 출연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일부 자신한테 우호적인 방송에만 나가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자신 있냐고 막 물어보면 뭐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원래는 앞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대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이준석이 언론 유착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CBS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고 묻는 이준석한테 답을 해줘야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한국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시리즈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대충 얼렁뚱땅 말로 넘어가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얼굴 포커페이스 애써 유지하고 아닌 척 당당한 척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 불안해하는지, 어떤 답변을 지금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이 패턴이 읽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명태균이 최근 중요한 얘기를 전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가 나 떨고 있니? 이준석에 대한 이렇게 경고를 보낸 건데요. 이준석의 말로 이것도 바로 정리가 됩니다. 명태균은 사실관계에 맞는 말을 많이 한다. 초창기에 태균기부대 역할을 하면서 명태균 눈치를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방송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명태균은 사실관계에 맞는 말 많이 한다. 그러면 앞선 명태균의 경고, 입만 뻥끗하면 이준석은 끝장난다는 이 명태균의 말, 하필 또 이준석은 요거는 빼고 요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텐데 장난 그만 치시길 바라고요. 이러니까 모든 퍼즐들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초창기부터 무슨 성적 조작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하고 비율 조정이라는 택도 없는 쉴드를 치다가 본인의 여러 가지 이미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보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사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거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 근데 지금 이런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사진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장이 있고요. 그리고 박형광 기자가 진작부터 물었던 거,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당원 성향 분석표를 왜 이준석이 전달받았냐? 당시 당대표가 이걸 전달받을 이유가 뭐냐? 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준석 스스로 실토한 게 뭐였습니까? 김종인, 이준석이 다 공이 느꼈던 게 뭐냐? 적어도 명태균이 정확한 메신저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그런 사이다 라고 본인이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지금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용산 대통령실하고 아주 긴밀한 사이였구나 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역할을 이준석, 김종인 씨가 해줬다는 거고, 그러한 김종인 씨는 한동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준석 2027년 대선 주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통령 빌드업을 했고, 또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은 다음 대통령으로 이준석을 만들려고 저렇게 같이 연대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퍼즐이 쏙쏙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 허수아비로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이준석을 설득한 다음에,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을 어떻게 띄었습니까? 뭐 꿈을 이루어준다, 뭐 불의와 맞서지 않았다, 비겁하지 않았다, 뻔히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심지어 지선 때도 뭐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간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국격이 올라간대요.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지금 나라가 아작이 나버렸는데 이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네가 멋대로 추측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팬코 준천지들도 있을 텐데요.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죠. 여론조사표를 줘도 읽을 줄도 모른다. 그냥 완전 멍청한 인간이다. 윤석열 나락가니까 그제서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가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당 아니고요, 저들은. 그리고 윤석열의 실체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썩은 개고기를 팔았냐, 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 김건희 관련한 중요한 그 음성 녹취를 폭로하고 있죠. 여기에 또 이준석 얘기도 깨알같이 나오고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준석, 지상욱, 윤상현,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또 이외로도 홍준표, 오세훈 등등 말 그대로 국힘 괴멸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른 거구나. 그리고 윤상현이 날뛰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내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건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봉지욱 기자가 어제 매불쇼에서 중요한 내용을 예고해서 지금 커뮤니티별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로 내일 27일 목요일이죠. 8시에 이준석 특집을 다루겠다. 이준석은 김영선의 공천거래 거강꾼 노릇을 한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후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팬코 준천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준석의 폭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초집중해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